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저는 이상훈입니다. 광복절인 오늘이요, 또 정체 전선이 생겼습니다. 기상청이 폭우에 대비하라고 계속 당부하고 있는데요. 비가 예상보다 적게 내릴 수도 물론 있습니다만 지금은요, 부족한 대비보다는 조금 과한 대비가 당연히 더 나은 때입니다. 자, 일면 기사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소개해드리죠. 이상 기후가 덮쳤다. 내년에 2차 식량 위기가 걱정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1차 위기가 지금이라는 거죠. 자,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이 탓에 전 세계 식량 위기 덮쳤죠. 지금 식량 수출 재개했지만 유럽과 남미에 무더위 가뭄이 덮쳤습니다. 당연히 작황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밀 생산이 올해보다 감소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거죠. 내년 국제 곡물가 급등을 예고했고요.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내년에 2차 식량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있습니다. 자, 주말 동안에 이 얘기 참 많은 분들이 하시더군요. 이준석 회견 여당을 흔들었다. 지난 13일 토요일 날 회견이 있었죠. 당이 아닌 대통령 지도력 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직격을 날린 겁니다. 윤핵관 6명 이름을 하나씩 거론하면서 끝까지 싸우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자, 폭탄 발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내용은 갈수록 더 격화될 것 같다. 이런 전망도 섞여 있습니다. 이번에 국민일보 보시죠. 자, 역시 이 주제도 많은 분들이 기회가 될 때마다 하세요. 치킨값입니다. 생존 위협이다. 아니다. 물가 안정이다. 6,990원짜리 당당 치킨 논란. 그러니까요. 이른바 이제 반값 치킨이라는 어떤 큰 이름으로 대형 마트들이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습은 지난 12년 전에도 비슷한 가격에 판매가 됐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여론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잠깐 나왔다가 사라졌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최저가 마트 치킨 인기 모의 중인데요. 그러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요, 남는 게 없다. 치킨값 비싸다고 하지만 남는 게 없다. 이런 울상이다. 근데 한쪽에서는요, 이거 유통구조, 프랜차이즈 유통구조 이거 뭔가 손질할 필요 있는 거 아닙니까? 가격에 대한 논쟁이 좀 벌어졌습니다. 6,990원. 이 정도면요, 요즘 치킨값하고 비교하면 반값이 아니고요. 3분의 1 값입니다. 이 정도면.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시죠. 자, 이쪽 끝에 있습니다. 역시 경제 관련 얘기가 실려 있어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나서 이 얘기를 꺼냅니다. 내년 본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감축한다. 줄이겠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 그동안 들어보셨나요? 해마다 예산은 늘어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줄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13년 만에 처음인데요. 이렇게 되면은요, 내년 예산이 640조 원대 정도로 될 것이다. 올해 예산은 원래 607조였는데 추경을 2차례 했죠. 그러면서 680조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장차관 임금 동결의 10% 반납 이런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13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이 줄어드는 해가 내년에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전망인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다양한 해설 그리고 배경 설명해 주시기 위해 4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신경민 전 국회의원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 옆에는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와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자리에 이종훈 시사평론가 자리하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나와 계십니다. 자, 4분 패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광복절 아침 아침의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두구육입니다. 이게 원래 고사에 나오는 말인데요. 사실은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양두구육. 뭐 직역을 하면
양머리의 개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양머리를 걸어놓고 양고기를 파는 게 아니라 실제는 개고기를 팔더라. 뭔가 겉과 속이 다르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 표현이 정치권에서 자꾸 나옵니다. 자, 먼저 기사로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두구육 발언은 선을 넘었다. 이런 비판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죠. 이준석 대표의 지난 13일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됐죠. 그런데 반면에요. 먼저 온 미래를 얘기한 거다 지금. 앞서서 뭔가 가야 될 방향을 제시했다. 이렇게 엄호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당내에서 대통령 발언 공개는 무리수다. 과거에 뭐 대선 때 대통령이 했다는 발언을 소개했는데 이것도 큰 주목, 논란 이렇게 돼 있죠. 친윤 당권 주자들은 기대 접었다 맹공을 퍼고 있고요. 반면에 친 이준석계는 기득권에 대한 정밀 폭격을 한 거다. 그러면서 호평을 또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두구육 이와 관련된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 그리고 그 이후에 기자들 질문을 받고 추가적으로 한 설명도 있습니다. 내용 묶었습니다. 보시죠. 돌이켜보면은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양의 머리를 걸고 진짜 무엇을 팔고 있었는지에 대한 깊은 자괴감이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대통령도 포함이 되는 건지요? 개고기는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고기를 파는 상인이 아니라 개고기라는 것은 우리가 걸었던 많은 가치들이 사실은 최근에 조정되고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뭐 양태를 이야기한 것이지 개고기가 사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저도 양머리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기자회견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많은 내용을 다뤘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질문이 나왔어요. 그만큼 주목을 받았고 귀를 잡았다는 거죠. 그런데 저 대목에서 나온 개고기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건가? 아니면 누구를 뜻하는 것인가?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말 동안에 언쟁이 붙은 거죠. 이종훈 평론가. 네. 이 개고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무엇을 뜻하는 걸로 들으셨습니까? 누구를 뜻하는 걸로 들으셨습니까? 저는 기자회견 당시에 저 말을 했을 때 기자들의 문답이 있기 전에 질의응답이 있기 전에 들었을 때는 대통령 선거 당시의 후보자 후보. 즉, 윤석열 현 대통령을 이야기한다라고 들렸어요. 그러면은 이 양두구육의 그 구육은 사람을 뜻하는 거고 구체적으로는 대선 당시 후보를 뜻하는 걸로 네. 들렸다. 전 그렇게 들렸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대통령을 향해서 선 넘은 발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질의응답 시간에 윤석 후보는 상품을 뜻한다. 방금 들으신 대로 상품을 뜻한다. 그것은 정책과 가치를 뜻한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예. 근데 그 말을 듣고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보다 더 센 발언이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 그러면 사람을 뜻할 때보다 더 센 발언이 추가 설명에서 나온 네, 것이다. 지금 어떻게 보면 앞서 개고기가 대통령을 뜻한다면 예. 대통령 개인에 대한 공격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가치와 정책의 문제라면 지금 이 정부와 국민의힘, 이 정부와 여당은 대선 때 내가 말했던 그리고 당신들이 지지하고 열광했던 그 가치와 정책에 전혀 관심도 없고 그런 정책도 가지고 있지 않다. 어떻게 보면 모두를 향한 융단 폭격이었거든요. 저는 이게 더 센 발언이다. 예. 한마디로 윤석 대표는 저 발언이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지난 대선 기간에 사기를 쳤습니다. 스스로. 예. 그리고 고백한 셈이 됐다. 네, 그렇게 고백하고 사과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무엇이든 잘못 팔았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네. 그 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예. 지금 윤석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 2030 예. 소위 이번 정부 같은 경우 윤석열 정부는 이준석 대표가 말해왔던 세대 포이론에 입각해서 예. 2030과 60대 이상의 예. 연령별 세대가 결합해서 권력을 창출해낸 권력연합체였거든요. 그런데 윤석 대표를 중심으로 한 2030의 즉 권력연합의 거대한 한 축이 떨어져 나가자. 예. 같이 우리 이 정부에서 벗어나자. 이탈하자라고 윤석 대표가 추동하고 그리고
그걸 독려한 꼴이기 예. 때문에 예. 저는 이 상황은 어떻게 본다면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릴 방법이 없다. 예. 이런 상황까지 몰고 가는 굉장히 센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다 이렇게 차치하고 살아더라도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지경에 놓이게 된 상이라는 이 말씀으로 들리네요, 지금요. 자, 다음 기사는요.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 이 내용에 대한 평가를 담은 기사들이 있는데요. 좀 보시죠. 대표적으로 사람 이름이 쓰여 있어요. 이철규, 그다음에 김병호, 이 두 분의 의원인데 각각의 이른바 이제 계가 다르다, 계파가 다르다고 보이죠. 이철규, 사악한 정치 지도자다. 이준석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해당 행위 맞겠다. 굉장한 또 비판을 내놨죠. 반면에 김병욱, 먼저 온 미래가 여의도 기성 정치를 폭격한 거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 정치에서 기성 이렇게 쓰면 이건 대부분 부정적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기성 정치를 폭격을 했는데 그 폭격의 주체는 먼저 온 미래다. 올 수밖에 없는 미래가 좀 빨리 온 것뿐이다. 이해를 못한다 그걸 당신들이. 이런 뜻이 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엇갈린 반응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 개고기 얘기 또 쓰여 있네요. 대통령을 개고기에 비유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자 이준석 대표는 아니 언제 내가 대통령에 비유했습니까? 뭐에 씌운 겁니까 지금? 뭐 또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요 내용인데요. 자, 패널 네 분께 앞서서 제가 OX 팻말을 앞에 좀 전해드렸거든요. 이준석 대표의 지난 13일 기자회견. 자, 할 말을 한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동그라미를 걸어주시고요. 아니다. 이건 좀 너무 나갔다.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X를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분 패널 앞에다 좀 걸어주세요. 여기 보시면요. 지금 일단 세 분은 동그라미, 한 분은 X인데요. 그러니까 동그라미는요. 이거 할 말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동그라미를 선택하셨고요. 아니다. 이건 좀 너무 나갔다. 이건 X를 고르신 겁니다. 지금 최영철 편집위원이 유일하게 X를 고르셨어요. 그러면은 이 내용은요. 최영철 편집위원과 신경민 전 의원 두 분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영철 편집위원은 왜 선을 넘었다고 판단하십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정당 구성원들의 입장에서는 예. 이준석 대표는 앞으로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결국 선언을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뭐 정당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한 비판을 했으니 이것은 뭐 탈당을 하겠다는 선언과 저는 비슷하게 봤는데 또 예. 탈당은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당에 대해서 그 흉을 보고 험담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 그것은 국민의힘 정당의 구성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좀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이종훈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는데 뭐 양도구역에 대해서 자세히 예. 설명하셨어요. 저는 뭐 정책이나 이런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 정당은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습니다. 선거에는 정책도 내밀지만 인물도 내보이죠.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데 그렇다면 지난 선거에서 개고기를 내밀었다면 거기에는 정책도 있지만 인물도 있는 것이죠. 후보가 있었다라는 그렇죠. 거죠. 후보를 내밀고 정책도 내미는 것이죠. 정당은. 예. 이를 통해서 정당은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통해서 테스트를 받는 것처럼. 그런데 거기에 내민 것이 개고기였다면 예. 이종훈 평론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기 판매를 한 것이죠. 그 국민의힘이 사기 판매를 했다면 국민의힘을 해체하는 것이 맞죠. 이준석 대표의 말이 맞다면 예. 자기 혼자 저렇게 떠들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예. 이 당은 해체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국민들한테 사기 판매를 했으니까. 그런 기결이 됐는데 저는 이 말은 너무 진도가 나은 것이 아니라 저는요. 예. 윤석열 후보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해서 조금 모자란 후보는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엉터리 후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모자란 후보하고 엉터리 후보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그렇다면 어떤 엉터리 차이입니까? 후보라면 예. 내세워서는 안 될 후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고기를 판다고 해놓고 개고기를 팔았다는 것은 엉터리 후보를 내세웠다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선거에서 그렇게 임했다는 것인데 전 이것은 국민의힘을 사실 이거 뭐 폭파시킬 정도로 예. 너무 심한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나갔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계속 남아있겠다는 것이거든요. 예. 남아있겠다면 이 말을 한다면 국민의힘의 정체성을 무시하는 것인데 조금 너무 과한 발언이 아니었나.
저는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에서 그 물러나게 됨으로써 예. 자신의 굉장히 좀 사활적 이익에 굉장히 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것은 예. 충분히 이해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회복 가능한 이익이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일본의 일보 후퇴하고 당연히 다른 말을 한다면 2보 전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양두구육이라는 말을 하고 당에 대해서 계속 총질을 한다면 예. 다음 기회도 없습니다. 아. 저는 이준석 대표가 좀 자중하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글쎄요. 이준석 대표가 한쪽에 있고요. 국민의힘도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을 정도로 선을 넘어버린 겁니까 이제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끝난 그렇지만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한마디 한마디에 반응하는 것은 맞지가 않죠. 왜냐하면 집권 세력이기 때문에. 저는 맨투맨 방어를 하기보다는 예.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위치에서 지역 방어를 해야 된다. 예. 그 지역 방어를 잘하고 정책을 잘 만들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어필을 한다면 예. 이준석 대표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반응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대응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지지율은 가만히 있어도 올라갈 것이고 예. 윤석열 대통령의 뭐 국정 운영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제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명박 대통령 집권 시절에 예.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강력한 라이벌이 있었지만 예. 박근혜 대통령 2011년도에 비상대책위원장이 됩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명박 대통령의 힘이 꽤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라이벌이 있었는데도 예. 이명박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할 말을 할 때마다 맨투맨식으로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길을 갔을 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길을 간다면 이준석 대표의 존재가 있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은 큰 상처를 입지는 않을 것이다. 존 디펜스만 잘한다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에 대한 맨투맨 디펜스를 충분히 방어하고도 남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신경민 전 의원께서는 동그라미, 그러니까 윤석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할 말 한 거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셨어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좀 연원을 따져봐야 되겠죠.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그 EXX, 그 XX 발언의 연원은 사실은 이 대표가 또 제공을 한 게 있는데 이 예. 대표가 그 대목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상황을 보면 비호감 대선도 그런 비호감 대선이 없었습니다. 예. 그건 여야가 다 책임이 있고 정당이 책임이 있는 우리나라 민주 정치의 현 주소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정당에 있는 사람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반성을 해야 됩니다. 예. 지금 이준석 대표는 나름대로의 반성을 한 거고요. 그 반성에서 지금 양두구육이라는 거 가지고 시비를 걸고 하는 것은 전혀 아무도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고요. 예. 그 양두구육이라는 얘기가 이준석 대표의 입에서 나오게 된 연원에 대해서도 전혀 성찰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EXX, 그 XX, 뭐 저 XX, XX가 난무했던 그 당시 상황, 그 욕을 듣게 된 이준석 대표의 행태, 예. 그리고 이렇게 비호감 대선이 될 수밖에 없었던 정당의 책임, 이렇게 근원을 따지고 올라가 보면 이 대표는 60분이 넘는 그 금요일 회견을 통해서 자기 할 얘기를 한 거고요. 예. 그 양두구육이라는 넉자에 딱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이건 대표의 자격이 있네 없네 물러나야 되네 없어져야 되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당이 자기 성찰이 너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미래를 보고 예.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은 여기까지 몰고 온 이 사상 최초의 예. 상황 결국은 대표를 몰아낸 거 아닙니까? 대표의 목을 그냥 막 생으로 잘라내서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잘 안 잘라진 거 아니겠어요?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걸 반성을 하면서 우리 당이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예.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성찰을 하지 않고요. 이 60분 회견에서 딱 그 양두구육이라는 그 글자 넉자를 잡아가지고 이게 대표가 할 얘기네 아니네 이건 안 되네 이건 예. 사악한 정신 이렇게 하는 게요. 정말 한심한 행태고요. 이걸 좀 긴 눈으로 예. 그리고 깊숙하게
바라봤으면 하는 게 소망입니다. 자, 천하람 혁신위원은 그동안 이준석 대표와는 좀 가까운 정치인 중에 한 분으로 꼽히세요. 그리고 오늘 역시 보니까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할 말을 했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이제 표시를 해주셨는데 짧게 발언께 드릴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금? 사실 그렇게 가깝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사실 제가 이준석 대표의 어떻게 보면 생각이나 노선에 공감하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비춰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한 이준석 대표의 얘기 중에 핵심 꼽자면 두 가지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결별 선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민의힘을 재창당 수준으로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다짐 내지는 계획인 것 같은데요. 예. 물론 첫 번째 부분 관련해서 이게 참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킬 당시에 당대표가 예. 대통령과 결별을 선언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물론 안타깝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미 그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된 순간부터 사실상 결별이 되어 있었던 것 아닌가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 본인 입장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를 추가적으로 밝힌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그 양두구육 관련해서도 저는 사람을 개고기로 비유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오히려 우리 당 의원들이 그런 식의 언급을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 자꾸 코끼리를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 안 좋은 형태의 비유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면 할수록 자꾸 떠오른다는 거예요. 예, 그게? 저는 그래서 그거는 좀 우리 스스로 그런 거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 두 번째는 재창당 수준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 이거는 저희 당의 이념이나 노선 투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당이 지금 보면 지금까지는 조금 전체주의적인 어떤 느낌이 강했거나 아니면 자유를 이야기하더라도 예. 기업의 자유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맞췄다면은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그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면 HTTPS 인터넷 규제를 풀고 예. 메신저 검열을 풀고 이런 식의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형태의 또 하나의 이제 보수 노선이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느냐를 얘기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김병욱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우리 당이 가야 될 미래를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좀 앞서서 보여주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전 특히 이 두 번째 우리 보수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뭐냐에 대해서는 예. 이준석 대표의 의견에 많이 공감하는 편입니다. 일단 당내 의견은 갈라져 있어요. 반응이 갈라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언론에 따라서는 해석을 좀 하는 거죠. 어느 쪽에 좀 더 무게가 있는가? 이쪽인가 저쪽인가? 언론에 따라 약간 좀 무게 중심을 다르게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앞으로 남은 문제는 이준석 대표가 향후에 어떤 행보를 보일까? 어제 밤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 만나겠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내는데 오전부터 지금 언론 인터뷰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지금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준석 대표의 행보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이준석, 윤핵관이 두려워할 방식으로 맞설 것이다. 그럼 이 정도면 이제 전면전을 예고했다라고 보이는데요. 좀 더 보죠. 당을 태워버려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꺼냈어요. 그럼 이 태워버린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인가? 정치권에서 흔히 생각하길 그럼 태운 다음에 뭘 다시 만드는 건가? 당을 창당한다는 소린가? 이렇게 연결도 됩니다. 지금 해석의 영역으로 가면은요. 근데 여기 보시면 또 이래요. 신당 창당보다는 당내 세력 확장에 무게를 둘 것 같다. 그리고 전공을 살려서 온라인 당원 공간을 마련할 것 같다. 그리고 가처분, 법원 결정, 그다음에 경찰 수사가 큰 변수다. 이렇게 좀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윤핵관을 겨냥했죠. 그리고 당과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요. 그 내용 들어보시죠.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국민의힘을 넘어서 이제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도 불태워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성동, 이철규, 장제원과 같은 윤핵관들 그리고 정진석, 김정재, 박수영 등의 윤핵관 호소인들은 저는 그들과 끝까지 싸울 것이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런 집단 린치를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신 당원과 국민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자, 천하람 혁신위원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윤핵관이 가장 두려워할 방식으로 맞선다 이거예요. 이게 막연해요 지금요.
구체적으로 하나 질문 드릴게요. 천하람 네. 혁신 의원께. 신당 창당은 아닙니까?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결코 아니다. 네, 뭐 사실 윤핵관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신당 창당해서 나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그거면은 이른바 땡큐다. 네, 오히려 알터니가 빠진 기분이. 근데 그건 아닐 거다, 저는 절대로. 그건 결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면은 두려워할 방식은 뭡니까? 내가 당내 주류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주류가 된다. 네, 그러니까 당의 구성 내지는 당원들의 조성을 변화시켜서 예. 이준석의 노선에 동의하는 정당으로 이 당의 체질을 바꿔버리겠다라는 선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정치구에서 흔히 표현하기를 세력을 키운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 당내에서 이준석 대표의 세력이 큽니까? 일단 그게 원내와 당내를 좀 구분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원내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부 있고 있더라도 이제 말을 못하는 분위기죠. 그런데 당원들을 생각하면 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 예. 이준석 대표 내지는 이준석 대표의 노선을 좀 좋아하시는 당원들의 비율은 저는 결코 적진 않다고 그 생각하거든요. 당원들이라는 거는 현역 국회의원도 아니고 당직이나 어떤 지도부에 속해 있지 않지만 일반 당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뭐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 당선이라는 우리 정치사의 파란을 이끌어내신 분이기도 하고요. 예.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당선되고 나서 저희 당의 당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한 25만에서 80만으로 변화됐는데 예. 그 중에는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의 노선에 동의하는 당원들도 적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을 한 뭐 당일 밤에도 당원 가입을 해달라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 제가 앞서서 저희 당이 가야 되는 노선 투쟁이다라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본인에게 동의하는 당원 비율을 높여서 결국 당원들이 이 당의 주인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시간이 걸릴지언정. 그래서 당 체질 자체를 바꿔버리겠다. 뭐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전당대회가 언제 열릴지 모르지만 전당대회는 새로운 지도부를 뽑는 거예요. 그럼 그 새로운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겨냥한다. 이 뜻으로 읽어도 됩니까? 그렇죠. 가까이는 다음번 전당대회일 거고요. 물론 예. 이준석 대표도 본인이 이제 출마하기 어려울 거라는 거는 스스로 잘 알고 있는 예. 것 같습니다. 이제 징계가 끝나기 예. 전에 뭐 열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본인이 직접 출마하지 않더라도 본인과 철학이나 노선을 공유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형태로 돕겠다라는 뜻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 아닌가 이렇게 이해됩니다. 당내의 세력을 키우는 작업, 그것이 윤핵관이 가장 두려워할 방식일 거다. 좀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천하람 혁신위원께서요. 다음은 이 주제와 관련된 마지막 기사인데요. 지난 13일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을 보시고 몇몇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빠진 게 한 가지가 있더라. 이겁니다. 이준석 갈등 발단이 된 성상납 의혹은 언급을 안 했다. 그러네요.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 안 한 거 보니까 만약에 지금 경찰 수사 결과 기소가 돼도 정치적 수사라면서 반발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 기사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뭐 수사 진행 중이고요. 최영철 편집위원. 이 부분도 좀 상세하게 해명을 했어야 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당연하죠. 그날 뭐 1시간 정도 했는데 예. 국민들께서 알고 싶은 물론 뭐 국민들께서 그만큼 알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털어놓을 의무가 당연히 당 대표라면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아쉬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뭐 기자들도 거의 별로 묻지 않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웠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수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자들에게는 아마 공감 능력을 별로 일깨워주지 못한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뭐 이준석 대표가 억울한 마음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두가 이해할 겁니다. 예. 뭐 하루아침에 당대표 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 얼마나 뭐 사실 속이 상하고 뭐 속된 말로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겠죠. 예. 근데 정치를 하다 보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그렇게 화를 입을 수도 있고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예. 뭐 그 2011년도 비대위 체제 때 디도스 사건 났을 때요. 그때 정말 불같이 화를 잘 내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대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당대표 그때 그만둘 마음 별로 없었습니다. 예. 근데 그 앞에 최고위원들이 다 그만둬버렸어요. 줄줄이 사퇴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홍 대표도 그 당시에 사퇴를 아니할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물론 자기는 화가 치밀었지만 얼마 전에도 나는 그때 정말 화가 치밀었지만 당대표 사퇴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최근에 합니다. 또 그 얘기를 꺼내더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인은 그런 수많은 난제를 만나는데 그 예. 난제를 만날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대인배의 모습을 보이느냐, 아니면 내가 할 말 다 하면서 내 할 말만 하는 모습을 보이느냐, 이것이 앞으로 큰 정치인이 되느냐, 아니면 아까 어떤 뭐 김병호 의원 얘기했다시피 미래형 정치인이 되느냐, 아니면 과거형 꼰대 정치인이 되느냐, 예. 이렇게 갈림길에 서는 것인데 이준석 대표가 훌륭한 자질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미래형 정치인이 되지 못하고 자꾸 과거를 보고 가는 그런 꼰대형 정치인이 되는지, 그것이 아마 이준석 대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아쉬워하는 부분일 겁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통큰 모습 보였다면 예. 이준석 대표의 앞길에는 정말 큰 길이 열렸을 텐데 예. 이번에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닌가. 이준석 대표가 한 번만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예. 생각해 본다면 다른 게 있을 텐데 앞으로도 기회가 더 있을 터이니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바람일 겁니다. 오늘 뭐 언론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이미 했어요. 아마 기사로 다뤄지고 내일 아침에 신문에 또 많이 실릴 것 같습니다.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